얘들아 181번 볼게. 얘들아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 방정식 뭐식이가 있어요. a의 9x제곱 빼기 a의 x제곱이 2가 된다. 근데 그거의 해를 스포일러 했어. 야 해가 몇이야? 10분의 1 a가 몇이야? 자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는 해를 중경하면 무조건 대입해야지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야. 오케이? 뭐부터 해야 돼? 대입하기 전에 식을 간단히 하고 대입합시다. 간단히 할 수 있나요? 간단히 되죠. 자 반복되는 문자를 치환해서 해를 나타내 볼 거야. 얘들아 지금 이걸 풀기 위해서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t제곱 빼기 t는 2가 돼. 왼쪽으로 이항하면 t제곱 빼기 t-2는 0이 돼. 인수분해가 되는 t는 t 빼기 2, t 플러스 1. 그럼 t를 최대한 간결하게 적으면 간결하게. 그럼 t는 2거나 t는 마이너스 1이 해가 되겠지. 그렇습니까? 근데 t는 가짜 변수니까 원래 변수로 바꿔놓자. 그럼 t를 바꿔치기 하자. 뭐였어? 이만큼이야. ax제곱. 그럼 얘들아 이거 두 번 조사하면 되거든? 근데 둘 중에 스파이가 있다? 뭐가 스파이죠? 이게 스파이죠 이거.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쵸? 네. 어떻게 a를 x분해서 마이너스 1입니까? 오케이? 문제 제기가 양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뭐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얘가 해겠죠. 얘가 해 후보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구할 건데, 이제는 뭐 하면 돼? 해를 준 경우야. 그럼 해를 줬으니까 7분의 1을 x에 집어넣어도 돼. 그럼 x에 7분의 1을 대입하면 a의 7분의 1이 된다? 2가 된다. 그치? 근데 이거는 또 무슨 말이야? a를 7분의 1 제곱하면 2가 되는 수. 어렵다. 대수 파트에서는 정답이 보이지 않으면 식을 쪼물딱쪼물딱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양변에 a만 남기고 싶으니까 7분의 1을 없애고 싶어. 양변에 지수를 올려놓자 역수제곱. 7분의 1의 역수는 7이죠. 그럼 7제곱 시켜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7제곱 하면 돼. 네. 지금 강제로 7제곱 하면 왼쪽에 놓인 수는 a 1제곱이죠. 얘는 그냥 1제곱. 그러니까 128 나죠. 오케이? 이지 아래 그 183 안한다 했어. 드라이브 안 해도 돼? 플라스크 배양하는 그런 문제는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세요. 나중에 선행과정 하실 때 그때 하시면 되고 나중에 고민하시면 그러니까 그때 저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83 쪽으로 할까요? 근데 83쪽 제목이 뭐죠? 지수 부등식. 얘들아 방정식의 친구 부등식입니다. 별거 없어요. 똑같아. 안 어려워요. 얘들아 지수 부등식 이름만 살짝 바뀌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자 지수 부등식이야. 근데 이것도 별거 없습니다. 자 지수 부등식은 자 일단 뜻이 뭐냐면 자, 어떤 부등식이냐면 바로 지수에 문자가 들어있는 문자기 x죠. 문자가 있는 부등식 밑이 변수가 아니라 지수의 문자가 있는 부등식을 사람들은 지수가 바뀌네, 지수가 변하네, 지수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참고로 부등호가 있어야 되네.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이런 게 부등식이야. 야 1을 x제곱 했더니 작거나 같게 해봐 16. 이런 게 이제 지수 부등식이에요. 그렇습니까? 부등호 들어있고요 지수 자리에 문자가 들어있는 관계예요. 그럼 어떻게 해를 나타낼까? 어떻게 되겠어? 누구를 대입해야 16보다 차니까를 고민하지 말고 한번 우리 방정식처럼, 방정식 뭐 했지? 서로 같아지려면 밑을 통일하고 지수 비교했죠. 똑같아요. 통일해보자. 이거 16 바꿀 수 있죠. 굳이 2로 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왼쪽은 그대로. 일단 바꾸고 나서 밑을 통일하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면 될까? 밑에 놓인 수가 일정하긴 한데 1보다 큰 일정이죠. 1보다 큰 일정한 수. 그럼 긍정적인 수니까 1보다 큰 때는 긍정이라고 부를게요. 근데 뭐 할 거냐면 클수록 전체도 커진단 말이야. 그러면 지수끼리 커지면 전체도 커지는 방향이 되기 때문에 결국 뭐 할 수 있다? 밑을 통일하고 지수를 비교하면 돼요. 뭐 하면서? 부등호 유지하면서. 부등호 방향을 유지하다가 차이점이에요. 우리 방정식은 그냥 등호야, 등호. 같아. 여기는 크다, 작다. 즉 크다, 작다라고 연결된 부등호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했어? 부등호를 유지했어.
방향을 유지했다는 표현이에요. 방향. 오른쪽으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벌어지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기자님? 자, 근데 어떤 경우는 밑이 졸리 작아요. 뭐하죠? 뭐 해줄 거예요? 4 할게요. 그러니까 2분의 1 x제곱이 4보다 이상이 되게 해봐 라는 부등호 연결이 있어. 해가 몇일까요? 해가 누굴까? 발음이 안 선되면 빠지네요. 첫 번째, 밑을 통일하자. 두 가지 투법이. 첫 번째, 쌤 저는요 전부 다 2로 표현할래요. 근데 2분의 1도 하나의 수로 본다면, 자 2분의 1은 가만히 있고요. 부등호 연결하면서 4를 바꿉시다. 상대방을 바꾸자. 문자의 상대방. 그럼 4를 바꾸면 어떻게 되죠? 굳이 2분의 1을 풀어낼 수 있어요. 2분의 1이 4가 되기 위한 소인수분해법 마이너스 2제곱이죠. 이렇습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돼? 밑이 통일됐으니까 지수 비교하면 돼요. 근데 그 수랑 저수가 있는데, 그 문자랑 저수 부등호 방향을 통일했지만 1보다 작게 통일되어 있으므로 반대로 작아진다. 부등호를 꺾어주시면 됩니다.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이거예요. 밑 7보다 클 땐 부등호 그대로, 밑 7보다 작을 땐 부등호 방향 반대로 라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주로 이때를 많이 실수하겠죠,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그 중학교 때 기억나요? 맨날 이런 거 막 x 앞에 음수배가 돼 있으면 나누면서 바꿔야 된다는 거. 부등식의 세계는 음수였다면 지수의 세계에서는 밑에 큰 정도, 1보다 크냐 작냐를 보는 게 바꿀까 말까의 기준이 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물론 저는 지금 쉬운 예시만 했지만 결국 다 비슷하게 풀면 돼요. 뭐 하면 돼? 부등호 왜 있고 지수가 문자면 침착하게 밑이 몇이었을까? 자, 밑이 몇이었을까를 계속 떠올리시고 통일한 후에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3에 x 빼기 5제곱이 크거나 같다 27. 네. 멋있다. 다른 걸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구루투사. 자, 3의 몇 제곱이 저거보다 클까를 해석하고 싶어. 계산하고 싶다고.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밑통일 해볼까라는 머릿속에 생각. 밑통일 해보자. 이거 얘는 걔끼리 가져. 3의 어떤 거? 근데 얘가 좀 지저분해 보여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하자? 바꿀 준비. 얘 몇 차례 맞죠? 바꿔치기가. 3의 몇 제곱이야? 몇 제곱이야? 구루투사는 3의 몇 제곱? 2분의 5 좋아요. 그래서 3의 2분의 5로 바꾸고 나서 왼쪽과 오른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밑이 통일돼 있잖아. 3, 3. 그러면 지수랑 지수를 부등호를 그대로 쓸까 말까를 밑이 1보다 크고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돼요. 방향 유지하면서 상대방 보다. 그리고 이항하면 x가 크거나 같다 2분의 15가 나올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푸는 게 문제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근데 밑을 통일하고 지수 비교하면서 방향까지 고려해야 돼요. 고려. 오케이? 방향. 가운데 방향이요. 근데 만약에 밑을 통일하더라도 누가 큰지 작지가 잘 안 보일 때는 거기 아래 박스처럼 이번 박스 뭐죠? 치환할 때도 있다예요. 다시 한번 치환을 해서 풀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뭐 하면 될까? 내가 만들어 볼게. 야, 1을 2x제곱 했더니 오케이? 졸린가요? 3에 2x제곱을 곱한 다음에 플러스 2하면 0보다 작고 싶어. 자, 0보다 작다야. 그럼 이것도 지수가 문자인 하나, 둘 이거지만 부등호예요. 그럼 어떻게 풀까? 치환한다 똑같아요. 우리 등호처럼 하면 돼요. 등호처럼. 그냥 작다예요. 그럼 일단 여기 왼쪽 변을 잘 보니까 반복되는 배열이 있죠. 네. 그럼 뭐 하면 돼? 치환하기 좋은 걸 찾아요. 그러면 2의 x제곱을 잠깐 동안 t라고 설정한 다음에 바꾸면 t의 제곱 빼기 3t 플러스 2가 작다 0이에요. 그럼 이거는 작다긴 한데 이거 2차 부등식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다. 고1 때 배웠죠. 네. 그죠? 인수가 됩니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수대 하면은 t-2 t 빼기 1 작다 0이. 그럼 2차 부등식의 해는 작을 때는 2의 사이. 0이 되는 수의 사이값. 0이 되는 수의 사이값이니까 작을 때는. 그래서 1, 2 넣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긴장을 해야 돼. 왜? t는 가짜야. 진짜가 아니라 가짜예요. 그래서 원래 문자로 바꾼다. 되돌림 해줘야 돼요. 그럼 되돌림하면은 결국 1보다 크다 2의 x제곱. 오케이?
근데 치환을 풀고 나서 이 상태에서 또 해를 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x는 사이값이겠죠? 0과 1 사이. 왜요? 1은 2의 0제곱이니까 아, 밑을 통일해야 지수가 보여요. 진짜 이 밑을 통일하면 지수가 생략된 걸 잘 찾으면서 생략된 기호를 찾고 비교하시면 돼요. 오케이? 물론 뒤집을 때도 있어요. 뒤집을 때도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1보다 작게 통일됐으면 부등호를 뒤집으면서 비교한다. 이제니? 자, 여러분들의 부등식 실력을 보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1보다 클 땐 그대로, 작을 땐 반대로. 자, 다음 주 연습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부등식을 푸시옵니다. 지수에 있는 x를 가져오고 싶어. 왜 가져온다는 거예요? 해를 나타내는 거. 미통일 지수 비교. 밑이 1보다 작으면 부호 반대로 된다고요? 부호가 아니라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아, 부호 방향. 네, 부등 방향 반대. 부호는 그냥 그 보인 대로 그냥 마이너스 붙이는 거. 처음 거는 깨끗하게 정수가 나올 겁니다. 근데 슬슬 분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응? 이게 분수 안 나오네? 뭐야?
안 짚으신 분들은 바로 앞에 보고 숫자를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더 하고. 잘하셨습니까? 그러면 채점을 바로 하셔도 됩니다. 수업 때 같이 하는 건 바로 시작해도 돼요. 좋아요. 쌤 195번을 왜 안 써줍니까? 이건 맞췄겠지? 오케이? 이거 이 x제곱을 t로 두고 치환해 보니까 1과 4 사이. 그럼 1과 4 사이니까 t를 원래 문자로 바꾸면 x 입장에서는 0과 2 사이겠죠? t 입장과 x 입장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t는 1과 4 사이인데 그런 x를 찾으면 0과 2 사이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x제곱을 푸니까요. 뒤집으면 돼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갈까요? 오! 드디어 저의 편집을 드디어 이렇게 하시네요. 뭐 한가가 없다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럼 평생까지 맙시다. 그래. 다음 문제 가보자. 저기 옆에 필수 유형 1번 있거든? 근데 그래서 이건 19번인데 이거는 그냥 집에서도 읽어할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추가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앞에 개념 원리 확인하기. 기본 문제는 변형을 조금만 해도 풀리지만 그냥 필수 19번은 밑을 소인수분해 2의 몇 제곱이나 3의 몇 제곱으로 통일해서 지수를 비교한다. 오케이? 1보다 큰지 작은지를 받아봐야 돼요. 다음 숙제 그냥 해봐. 자, 필수 문제 20번도 추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오케이? 뭐 하면 돼? 칠판하면 돼. 오케이? 칠판이야. 그치? 근데 21번이 추가 설명이 필요해. 자, 필수 문제 21번. 바로 뭐냐면 밑도 변수고 지수도 변수면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둘 다 문자면 x가 들어있는 식과 x가 들어있는 식이 있으면 밑도 x, 지수도 x. 오케이? 앞에는 뭐였어? 지수만 x였고요. 밑은 상수였어. 근데 둘 다 x일 때 얘의 부등식은 어떻게 푸냐? 밑도 변수, 지수도 변수. 자, 그때는 일단 풀이 과정을 좀 외우시겠어요. 바로 뭘까요? 그때 달라요. 얘들아, 이런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일단 해가 여러 개 나올 겁니다. 해가 여러 개야. 근데 그 바뀌는 기준은 뭘까? 주로 밑이 우선순위일까? 지수가 우선순위일까? 이걸 일단 우선순위 잡아야 돼요. 밑을 먼저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면 1보다 클 때는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하는 관습이 있고 1보다 작을 때는 반대로 해야 되니까 밑의 상태가 더 중요하므로 x, 밑에 따라 답을 다르게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 문제가 뭐가 돼 있어? x의 3x 플러스 1이 작아질 예정, 커질 예정이야. 상대방보다요. 그치? 근데 이거 어떻게 해를 나열하지? 1, 2, 3, 4, x 뭘까요? 잘 안 보이잖아. 그치? 네. 좋아. 그래서 자, 이런 부등식을 풀고 싶어. 물론 마지막에 단 괄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0보다 크다. 자, 그럼 이런 문제 만나면 첫 번째 뭐 하자? 둘 다 움직이는 건 어지럽잖아. 움직여. 어지럽단 말이야. 그래서 밑을 먼저 결정하자. 오케이? 그럼 공통 밑 누구야? 공통 밑 x다. 그래서 지금은 밑에 따라서 다르니까 밑이 가져왔을 때 x인데 1보다 큰 경우라고 치자. 1.4, 2, 8, 6 1보다 큰 수라고 치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1보다 큰 수가 놓여있고 커야 되니까 뭐 해도 돼? 전체가 크려면 지수끼리 크면 돼요. 1보다 클 때는.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크다를 지키면 되겠죠. 즉 부등호 방향 그대로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밑을 결정하고 1보다 커 라고 두고 그럼 큰 거니까 지수가 크면 돼. 그럼 얘를 풀어볼까? 그럼 x 몇 나와? 2하고 2 해봐. 예. 빨리. x가 2보다 크다 나오죠. 자, 근데 방금 나온 결과의 해가 처음에 가정했던 밑이 크다 1보다 크다를
들어맞는지 교집합 해주셔야 돼요. 자, 교집합이라는 건 동시에 공통이 되는 수요. 그럼 1보다 크다라는 걸 수직선으로 그리면 1 찍고 오른쪽으로 다 가는 수야. 네. 근데 2보다 더 커야 되니까 2를 찍고 크다를 그려. 그러면 둘 다 드는 게 있습니까? 네. 둘 다 들어가는 거 있어? 여기 겹치는 거 있지? 네. 그러니까 이 초과가 해가 되는 건 맞아요. 오케이? 근데 이것만 정답일까? 해. 정답이다. 아니에요. 바로 밑이 왜 1보다 큽니까 쌤? 0보다 크다는 게 1보다 크다는 말은 아니잖아. 그래서 1과 0 사이일 때 또 한번 따져줘야 됩니다. 그럼 밑이 0과 1 사이면 어떻게 될까? 0.5, 0.4 1보다 작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0보다 작게, 아니 1보다 작게 통일돼 있으면 밑이 반대로 뒤집혀야 해가 나오는 거니까 그때는 앞에 거랑 뒤에 거를 꺾어주면 되겠죠. 왜냐면 이게 된다는 건 이걸 인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얘를 풀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넘겨. 그럼 2x가 또 딱 미만이 나오죠. 오케이. 그럼 x가 2 미만 나옵니까? 그치? 근데 방금 나온 x와 전 단계에서 이거일 거야 라는 거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 겹치는 부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있어요? 있죠. 그럼 넘어가죠. 이 0과 1 사이랑 이 미만인 걸 교집시키면 부호 반대로 아, 네. 반대로 했어. 그래서 요렇게랑 요거니까 겹치면 여기죠. 네. 그래서 얘가 다 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뭐 하면 돼? 전 단계에서 구해진 되는 것과 방금 구해진 되어지는 것 요거가 또는으로서 해가 되는 거예요. 또는 정말 아십니까? 얘도 되고요. 정답. 얘도 정답이 돼요. 둘 다 적으셔야 돼요. 또는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밑칠보다 클 때, 밑칠보다 작을 때 가지치기 해서 답을 두 번 쓰셔야 돼요. 근데 물론 답을 내는 과정에서 둘 중에 한쪽은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한쪽은 해가 안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방금 교집합한다는 표현이 이 진리집합과 이게 되는 것과 되는 것에 공통을 색칠해야 되잖아. 근데 가끔씩은 색칠되는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해가 안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그냥 그때를 다 해봐야 돼. 네, 그럼 답을 적을 때 네. 저러겠어요? 아니면 그냥 해 또는 해 또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줘야 돼. 너희가 구한 애를 말로 적어줘야 따라서 아까 이거 어떻게 겹쳐보니까 이거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져오면 x는 이 크다. 또는 여기 이제 버리고 이제 여기 둘 중에 아까 이렇게 했을 때 0과 1 사이야. 이거 정답 적어주시면 이게 해인가. 또는으로 연결해 주시면 5월 엔드가 아니야. 좋습니다. 뭐 그렇게 써 있는 게 거기 문제풀이를 똑같이 집에서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 가볼까요? 얘들아, 이거 필수 문제 23번은 또 나오죠. 뭐죠? 활용. 글로 적혀 있는 문제. 그냥 어떤 상태가 적어져 있고 구해봐, 구하시오 나옵니다. 활용 너무 어려워요. 활용이 어렵다고요? 난 그냥 글을 읽기가 싫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이 어려움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식을 주기라도 하는 경우, 또는 식을 아예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을 아예 안 주는 게 어려운 문제고요. 식을 주기라도 하면 감사한 문제인데 안 나오는 게 빡세요. 아까처럼 여가 했을 때 2분의 1로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것들 다 식이 안 좋지만 너희가 추론해서 등식을 만들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근데 식을 줄 때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203번처럼 식을 주죠. 같아야 된다는 게 주어져 있죠. 주네. 집에서 해보세요. 필수 문제 22번만 추가 설명할게요. 필수 22번. 이거 좀 어려운데. 자, 들어보자.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복습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뭐죠? 2차 부등식, 지수 말고 2차 부등식이 항상 참이 될 조건. 진실이 된다가 언제였죠? 이질랑 말랑 할 때만 나와요. 이거 진짜 고난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잡아볼게. 왼쪽이 0 이상, 0 이상이야. 근데 얘가 항상, 즉 x가 모든 실수가 되려면 해가 모든 실수. A, B, C의 상태 혹시 아십니까? 2차 부등식이 모순을 한다. 성립한다며 모든 실수. 이거 아세요? 이질랑 말랑 해도 다
적은다니까. 알아? 지수 말고 그냥 2차 부등식. 뭐였죠? 판별식 좋아요. 판별식이 몇이어야 되죠? 커요. 지윤아 뭐였지? 네? 지윤이가 했지. 판별식 나오긴 하거든요. 네. 판별식이 뭐다라고까지 말해야죠. 판별식이 눈보다 같거나 크다? 같거나 크다. 홀리 크로스트 진짜. 아닌가? 각보다 작다. 반대예요. 부등반이랑 반대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두 개를 따져야 됩니다. 맨 앞에 있는 대가리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커야 되고요. 판별식은 반대로예요. 이게 아마 고1 때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혹시 이 원리 아시나요? 원리도 한번 복습해보세요. 그러면 외워져요. 기억이 나는 거 같아. 이거 원리가 뭐였죠? 이유가?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였을까? 얘랑 뭐였는지 기억나? 원리를 알아야 원래 이런 거 알아요, 구수야. 근데 학생 때 다 외웠어요. 형은 이거 나는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공부를 했단 말이야. 얘들아, 얘를 y라고 순간적으로 둬보자. y라고 두면 x 평면과 y 평면이 있는데 0 이상에 들어가길 희망하는 거니까 x축 윗부분의 그림이 다 그려져요. 자, 평면으로 그리면 x축 위에 어떤 선이 놓여 있으면 해가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지금 이차함수를 그릴 때 0 이상이라는 걸 x축 위에 들어간다고 본다면 여기에 그래프 그려주려면 우리가 그릴 수 있는 함수 뭐야? 여기에 다 색칠되는 그냥 대표적인 함수 이런 느낌이겠다. 네. 대충 러프하게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렇습니까? 듣고 있니? 자, 근데 다도 되죠. 네. 왜냐면 0 이상 있으니까 다도 0 이상인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 또는 얘가 된다가 끝이 뭐야? 야, 이 참수가 만날 거야. 접한다. 떠 있을 거야. 만나지 않나. 그게 이제 분배식이 음수라는 우리 이번에 음수거나 영. 괜찮습니까? 그 다음 또 뭐가 나왔어? 우리 지금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다는 것 자체가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럼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 볼록한 부분을 의미하는 문자 앞에 배수가 양수여야 된다는 걸 두 가지를 다 지켜줘야 돼요.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가봅시다. 자, 필수 문제 22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지수가 문자인 부등식이야. 2의 2x제곱 빼기 3배의 2의 x 플러스 2 빼기 플러스 2k가 0보다 크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얘가 참이 돼야 돼. 그렇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 해가 몇이었길래 이게 된다는 말일까? 해가 몇일까? 부등호의 해. 그럼 얘들아, 이거 일단은 한번 치환 마렵죠. 그럼 치환 시켜볼까요? 일단 플러스 2를 내보내고 나서 치환하자. 네. 그럼 어떻게 돼? t로 바꾸면이야 t 제곱 빼기 3, 4, 12 t 오케이? 플러스 2k가 0 초과야. 그치? 근데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중간에 우리는 t는 2의 x제곱을 치환하겠다를 둔 거였지. 네. 자,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었냐면 치환하면 항상 뭐를 고려해 줘야 돼요. 생각해준다. 고려한다. 범위를 고려한다. 근데 얘들아, x가 팔딱팔딱 막 움직여. 1, 2, 3, 4, 0, 1, 2, 3, 4, 마이너스 1, 3, 4 움직여. 그럼 이때 얻어지는 결과 t는 부등호가 어떻게 됩니까? 영보다 초과죠. 네. 아시죠? 전체는 0보다 크겠지. 0.1, 0.001 어쨌든 0보다 큰 수가 될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지금은 t가 0 초과라는 부등호가 생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이 2차 부등식이 커야 되지만 t의 범위는 0보다 클 때라는 제한된 범위도 있는 거예요. 제한된 범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t가 0보다 클 때 부등호가 지켜지도록 한번 해를 그래프로 나타내보자. 자, 해를 그래프로야. 그래프 그려볼게요. 얘들아, 여기다가 y를 붙이면 어떻게 돼? y는 이거 2차 함수죠.
치환했을 때 이차함수 맞니? y는 t제곱이니까 이차함수 맞죠? 그럼 이차함수 그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그리기 위해선 재미가 없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재미가 없어. 참수 그리기 위해서 이차함수 그리기 위해선 또 표준형. 완전 제곱식꼴로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만든다고 하든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든다고 하든지. 그러면 표준화시키면이야. y는 t 빼기 6의 제곱 네. 반의 제곱 더 빼요. 그럼 36을 더 뺀 거니까 빼기 36 플러스 2k가 나와. 그치? 쌤 부등호 어디 갔어요? 일단 생략하는 거야. 부등호 생략. 왼쪽에 놓인 식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프 그려볼 거야.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가 변수축이에요. 변수축 t축 t가 변하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y는 y축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 자식의 꼭지점은 어디예요? 이 자식의 꼭지점이요. 좌표로 읽으면 이 완전 제곱식 좌표로 점을 찍을 수 있어요. 6 콤마 이만큼이요. 36 플러스 2k.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 점을 평면으로 옮기면 6 콤마 머시기를 점으로 찍으면 돼. 근데 만약에 6 콤마 땡땡이 요 땡땡 부분이 네모라고 두면 얘가 음수면 망하는 거죠. 안 되죠. 다시 얘가 음수면 망한다는 표현이 되니? 네. 왜냐면 6 콤마 음수를 눈대중으로 찍으면 6 콤마 음수. 그럼 여기다가 점을 찍고 문자 앞에가 1배 양수배니까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 모두 0보다 커진다라는 모든이라는 말에 어긋나는 거죠. 왜냐면 다 위에 있어야 커진다. 0보다 크다라는 걸 위에 있다고 본다면 여기는 떠 있지만 여기가 안 떠 있잖아. 내려가 버렸으니까. 이해됐니? 그럼 뭐 해야 될까? 6 콤마 땡땡의 이 땡땡이요. 얘가 음수면 안 되고 0이어도 될까? 얘가 딱 0이면 어떻게 돼? 음수거나 0이거나 양수거나를 3번 조사하면 돼. 3번. 0이라고 치면 어떻게 되죠? 그럼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져요? 6 콤마 0을 찍고 6 콤마 0이면 0이죠. 점.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야. 그럼 얘도 망한 거죠. 망했다는 표현 이해되니? 이해되니? 이래도 망하는 거죠. 왜? 문제에서 초과시켜라. 0 크단데 여기는 0에 닿았으니까 참이 아니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결국은 꼭지점이 양수다가 답이에요. 자,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큰 수가 돼야 모두 위에 떠 있으니까 0보다 크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뭐 하는데 꼭지점의 y좌표 누군데? 마이너스 36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를 세우면 이 안에 보니까 k가 몇 초가? 18초가 나와요. 그래서 18초가 범위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판별식을 안 써도 되기는 해요. 그래프를 그리면 판별식이 필요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꼴로 만든다는 건 일단 추가적으로 알아야 돼요. 오케이? 믿었니? 네. 좋아요. 아래 문제 숙제, 옆에 스텝 1도 숙제입니다. 저의 목표는 로그 함수까지. 로그 함수 시켜봅시다. 여기 이제 책 펴보시면 92쪽입니다. 자, 로그 함수라는 공간의 도입니다. 어차피 몇 마디 하고 끝날 거예요. 저 다 하지 못해요. 그냥 일단 한 번 들어놓고 가자는 게 다음 주 목요일까지 긴 텀에 생각할 거리를 던져줄 거라서 생각할 거리. 이걸 역설어요? 아니 일단 아마 숙제는 쌤비로 아니 그 라이센 아하. 가야 되겠죠. 이번에 표현할 수 있지. 자, 로그 함수. 자, 뜻이 뭐냐면 다음과 같아요. 자, y는이야. 자, y는 어떤 문자는 로그라는 기호가 들어있는 밑은 a고 진수가 문자. 자, 밑은 고정이 돼 있고 진수만 움직이는 진수가 변수인 함수를
사람들은 로그 함수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진수가 문자 또는 x라고 할게요. 또는 x인 y로 연결된 식을 사람들을 로그가 등장했네. 로그 함수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로그 함수라는 걸 약속하면 어떤 성질들이 있을까를 배우셔야 되거든요. 근데 머릿속에 한 번에 안 이어지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보는 게 빨라요. 자, 예시를 들어볼게요. 쌤, 로그 함수는 이런 꼴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주세요. 미칠보다 클 때랑 미칠보다 작을 때 두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얘들아, 미칠보다 큰 아무 숫자 하나 찔러봐. 뭐 있을까? 자, 미칠보다 큰 아무 숫자. 예를 들어 A를 2로 잡을까요? 그냥 A의 1보다 큰 수가 중에 대표 예시는 있잖아요. 그럼 2를 넣고 붙여봐. 그럼 어떻게 돼? Y는 여기다 2를 넣어봐요. 그럼 로그 2의 X가 된다요. 함수네. 명확한 함수입니다. 근데 이 함수는 과연 X가 변함에 따라 Y가 몇으로 나올까를 조사해보자. 오케이? 네. 그럼 한번 살짝 처음 배울 때는 표를 그려볼게. 얘들아, X마다 Y를 관찰할 거야. 첫 번째, X 몇 넣고 싶니? 대표 X. 아무나 몇 대입하고 싶니? 설마 0을 대입한다는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죠? 안 되니까. 우리 로그 파트에서 진수 자리는 0보다 크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0을 넣을 수는 없어요. 다른 수 넣으세요. 그럼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되는 그럼 로그 2의 1이니까 0으로 측정이 돼요. X가 2면요? X가 2면요? 1. 아, 2. X를 2로 바꿔치기 하고 읽으면 돼요. 2일 땐 1 나오죠. 네. 점점점 4를 대입해볼까요? 8면 2.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점점점. 자, 근데 얘들아, 좀 X에 적당히 작은 수를 대입해볼게. 적당히 작은 수 2분의 1 대입해보자. 그럼 X에 2분의 1을 살짝 넣고 붙이면 어떻게 돼? 로그 2의 2분의 1이야. 그러면 로그 지수값 쓰고 내보내면은 이거 마이너스 1자리로 나오죠. 뭐지? 4분의 1 대입해보자. 마이. 8분의 1 대입해보자. 3. 이런 식으로 나아간단 말이야. 자, 그럼 얘를 이제 요약해서 점으로 찍어볼게. 점이야. 자, x가 변함에 따라 y를 좌표로 찍어보자. 첫 번째 뭐지 하니? 1. 1일 때 0 나오니까 얘들아 x축과 y축에서 1을 찾아. 그리고 0을 찍어요. 여기서 1,0. 두 번째, x에 2를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럼 2를 넣을 때 얻어지는 결과는 1로 변했지. 그럼 2를 넣을 때 1 나와야 돼. 너무 작다. 아, 몰라. 마음에 좀 보자. 오케이? x에 4를 넣으면 이렇게 4 아니야? 했죠? 4일 땐 2밖에 안 나와요. 고작 2예요. 4만큼인데 2 정도밖에 안 나와요. 물론 8일 땐 3. 그럼 느낌 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선은 아니고 곡선이겠죠. 네. 그러니까 곡선 형태일 거라고. 로그 함수는 곡선이에요. 오케이?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아직 이거 안 대입했어요. 그럼 x에 2분의 1을 넣었을 때 몇 나왔어? 마이너스 1로 가야 돼요. 저는 2분의 1 넣었더니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1로 가야 돼요. 어디겠어? 2분의 1쯤일 때 마이너스 1에 닿아야 돼요. 그럼 여기겠죠? 4분의 1일 땐 마이너스 2에 닿아야 돼요. 8분의 1일 땐 마이너스 3. 그럼 어떻게 되겠니? 점점점 찍으면 뭔가 이상하긴 하겠지만 어떤 느낌이겠어? 이렇게 가을랑말랑하면서 이렇게 가을랑말랑하는 무한한 형태가 될 거예요. 계속 가을을 보고. 오케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른다? 로그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언젠데 근데 얘들아 이거는 밑이 1보다 큰 예시일 때. 예시 1보다 큰 거 2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 로그함수를 그렸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의 특징을 볼게요.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점 바로 1,0을 지나죠. 왜냐면 x1 넣으면 로그 1은 0이니까 0 지나야 됩니다.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뭐죠? 혹시 여러분들 이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정의역 보입니까? 정의역은 x의 모든 수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모든 x가 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들아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에 오른쪽 부분에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은 0보다는 큰 수죠. 0보다는 큰 수가 다 정의역이에요. 좋아요. 7역은요?
그래프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려진 y들만 그리면 여기가 다 맞고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모든 실수예요. 맞아요? y는 모든 실수. 모든 실수 이렇게 생각해. 모든.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혹시 이 로감수의 좀 독특한 자리 점근선 보이나요? 자, 점근선은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에요. 이 곡선이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죠? y축에 닿으려말랑 하고 있어요. 가까워지는 느낌이에요. 그 사람들 뭐라 부르냐면 점근선이 있다라고 부릅니다. 자, 로감수는 점근선을 가집니다. 어디에서? y축으로 가죠. y축에서 점근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습니까? 얘들아, y축과 같은 말이 뭐지 근데? y축이 또 다른 말. x는 여기다가 같은 말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계산이 모터 달고 좀 모터 달고 하고 있다. 자, 근데 미치가 0 사이일 때 뭐가 되죠? 예를 들어봐. 뭐 있을까? 대표적인 예시는 a를 2분의 1로 잡았어요. 0.5 정도.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요. 로그함수를 이거 어떻게 돼? y는 로그 밑이 엄청 작아. 2분의 1. 진수가 x야. 그럼 로그 2분의 1의 x를 그리고 싶어. 그럼 똑같이 이렇게 표를 나열하면서 x 1 넣고 막 4 넣고 8 넣고 막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겠니? 그래프로 점프하면 쭉이 얘랑 비슷하게 1,0은 지나야 돼요. 자, 가장 눈에 띄는 점 1이에요. 1,0. 여기는 지나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될까? 방향이 바뀌겠죠. 디렉션. 방향 바뀌겠지. 어떻게 될 것 같아? 아까는 y축에 닿으려말랑 하면서 오른쪽 위로 가고 있어. 또는 반대로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얘는요? 생각해도 될까요? 생각할게요. x 4 넣고 8 넣고 해보세요. 이딴 식으로 그려집니다. 즉 이번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y축에 닿으려말랑 하면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아래쪽으로 가는 형태가 나와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자, 로그함수의 기본형이라고 부르는데 로그함수의 기본형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다시 한번 1보다 클 때, 와 1보다 작을 때. 둘 중에 하나인데 1보다 클 때의 특징은 뭐다? 1,0을 관통하면서 오른쪽 위로 향하면서 점근선이 생긴다. y축에서. 오케이? 1보다 작을 때는 그때는 똑같이 1,0을 찍고 y축의 점근선을 가지려고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서서히 감소고요. 서서히 증가해요. 서서히 증가하죠. 급격히 증가하나요? 이 천천히 증가해요. 그러니까 서서히 증가라고 부르거든요. 이렇습니까? 서서히 감소한다라고도 부르고 서서히, 점점. 너무 하시네. 덮을 준비하고 계시네. 알았어요. 그냥 제가 너무 준비해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한 주 동안 조금 더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이거 평행이동까지 보시면 더 재밌는 이야기 많은데 제가 시간 또 넘기면 여러분들 뒷담화시니까 그만 안 들으세요. 네. 얘들아,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는 대수 3, 4번 정도 풀어보세요. 네. 일단 여기 기수 방정식, 다음 부등식, 개념원리 수제도 있고요. 다음은 그 Sn 3단원 지수함수 그래프 있거든요. 거기 한번 A랑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풀어보세요. 토요일까지 여유 있게 풀어보세요.